달래고 달래도 자지러지듯이 계속 울기만 하는 아기. 어디가 아픈 걸까? 아니면 불편한 걸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일 밤마다 반복적으로 울어대는데 밤이 무서워진 엄마 아빠도 계시지 않을까요? 육아는 실전이라지만 너무 힘들고 답답한 마음에 아기랑 같이 울고 싶어지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에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기의 불편함을 최대한 풀어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딱 짚어드릴게요. 배앓이는 흔히 영아산통이라고 하죠. 아기 3명 중 1명꼴로 겪게 되는 일종의 성장통인데요. 아직까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100일 전후로 해서 자연스레 없어지니까 시간이 약이라고만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는 아기를 빤히 지켜만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어차피 아기가 심하게 울면 가만히 있지도 못하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만약 배앓이를 앓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따뜻한 엄마의 손으로 아기 배를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다리 무릎 운동을 시켜줍니다. 아기를 눕혀놓고 자전거 페달 밟듯이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트림을 시켜줍니다. 등을 토닥토닥 쓸어주면서 소화를 도와주세요. 부가적인 사항으로는 백색 소음을 틀어줘서 아기의 마음을 최대한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배앓이가 시작 전이거나 한동안 진정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젖꼭지를 확인하세요. 젖꼭지가 찢어진 곳은 없는지, 아기 입에 맞는 사이즈인지, 재질은 충분하게 부드러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할 때 적정량보다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고 끝까지는 먹이지 말고 반드시 남겨주세요. 당연한 것이지만 과식도 절대 금물입니다. 배앓이 방지 성분의 분유를 먹이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어요. 다만 특수 분유를 먹이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주셔야 해요. 수유를 마친 후에 잠을 재우기 전에는 반드시 트림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평소에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포대기나 속삭이로 잘 싸주면서 너무 춥거나 덥지 않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평안함은 안정된 정서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젖병이나 분유를 바꿔보세요. 아기와 맞지 않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조리원에서 먹인 분유를 그대로 먹인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기에게 맞는 분유를 빨리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모유 수유를 하시는 산모님이 계시다면 최대한 깊숙이 물려주시고요. 그리고 산모님, 엄마가 섭취하는 음식을 주의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유제품이라든지 탄산, 밀가루 음식 등을 피해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배앓이라는 것이 생후 1주에서 2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6주 정도의 최고치를 찍고요.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즉 100일 전후로 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해요. 원인을 몰라서 정확한 대처 방법은 현재까지 딱히 없지만 제일 큰 원인으로 의심되는 것이 소화기관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소화장애 문제입니다. 분유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유당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온도가 맞지 않은 차가운 분유를 먹었을 때 혹은 배 안에 가스가 차는 것도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적게 그리고 급하게 먹지 않도록 젖꼭지 상태나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수유를 하게 되면서 배앓이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영아산통이라고 불리는 배앓이는 후천적으로 아기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상적인 성장을 막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안 달래진다고 더 강하게 흔들어 주거나 자극을 강하게 가하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한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아산통일 거야, 배앓이 하는 걸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로 밤이나 새벽에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복부팽만이 의심되고 주먹을 꽉 쥔 채 얼굴이 빨갛다, 양다리가 배 쪽으로 올라간다, 복통이 의심되는 거죠. 혹은 장기간 동안 계속된다.
이거 누가 봐도 배앓이의 현상인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단정 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 것인지 진짜 배앓이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 엄마 아빠의 멘탈 털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이벤트, 그게 바로 배앓이입니다. 막상 눈앞에 닥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진짜 눈물을 쏙 빼간다고 하는데요. 너무 겁이 납니다, 진짜. 저도 너무 겁이 나 죽겠어요. 그래서 MBTI 성향 중에 계획형 J가 확연하게 보이는 저는 미리 준비를 하기로 했답니다. 멘탈 털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까? 공부를 해둔 거랑 해두지 않은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우리 딸 걱정하지 말고 나와. 아빠가 진짜 공부 많이 해뒀거든. 든든하게 지켜줄게. 딱 공부해보고 알게 된 포인트는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 마사지를 잘해준다. 두 번째, 자전거 타기, 그러니까 다리 운동을 잘 시켜주고, 세 번째, 수유 후에는 반드시 트림을 시켜줄 것. 요 세 가지만 잘 지켜줘도 어느 정도 배앓이 예방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위에 배앓이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나중에 수면 교육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기에게도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성장통이 있다는 걸 미리 엄마 아빠가 알아두기만 해도 멘탈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풀어놓고 관리를 잘 해둬야 아기도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기의 아픔은 엄마 아빠의 미숙함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차근하게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많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 아빠들도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육아에 전념해봅시다. 감사합니다.